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서울경제 TV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암호화폐 시장 전담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반등이 와서 이제 85,000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 행복한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사람들이 막 전화 밤에 와서 이제 SEC 소송 철회가 이제 밤 10시쯤 났거든요. 속보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러면서 전화 많이 왔는데 일단 그 이야기도 이따가 좀 자세히 나눠드릴 거고 그래, 일단은 이제 XRP가 그 지금 9%, 그 10%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을 좀 끌어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다시 오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시장 마켓캡은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2,000달러 선을 회복해준 게 사실 2,000 깨지면은 굉장히 큰 낙폭을 좀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일단 비트도 85,000 이렇게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많이 올라줬고 도지 코인도 올랐고 지금 밈 코인 관련해서도 그 밈 코인 지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가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파이코인은 이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파이코인이 그 일주일 동안 3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많이 올라왔고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뉴스들 저랑 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게 그럼 시장 왜 올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XRP 소송 영향이 있었고 FOMC 회의 영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의 그 상관계 수가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 뉴욕 증시 상승이 좀 이끌었었는데 이게 우리가 FOMC 회의 그 결과치를 보면서 시장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얼마나 있냐 이렇게 딱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그 미국 FOMC 회의 결과와 금리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과 다소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공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서 상관관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과 암호화폐가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금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OMC 회의도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이 결정됐을 때 시장 반응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였고 SNS에 또 관련 언급이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결 상황이었을 때는 크게 영향도는 없고 이 인하 상황이었을 때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유동성에 관한 시그널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상승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 개수인데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이 FOMC 회의와의 좀 상관관계인데 여기 상관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치솟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뭐 이렇게 미비할 정도의 영향도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인플레이션 지표랑도 이제 어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금리 동결 때만의 반응은 좀 달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트럼프가 본인 SNS에 또 금리 내려라 이런 말을 시사하는 또 글을 짤막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그 연준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이제 트럼프의 의도가 또 나왔구나 이런 또 시장의 해석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이제 우리와 같은 유동성 자산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점도표인데,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내 몇 번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점도표상으로 12월 달 점도표랑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파월이 약간 달래주기식의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를 좀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어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었던 거는 그 XRP가 이제 XRP 소송을 리플이죠, XRP SEC가 철회를 한 그 사건이 이제 시장을 굉장히 크게 펌핑으로 이끌렸었고, 단기간에 한 14%까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브래드 갈라우스가 막 언론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간밤에.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는데, 네, 브래드 갈라우스는 이제 XRP 현물 ETF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내다봤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올 하반기 미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는 이 ETF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항소 취하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했대요. SEC의 소송 취하는 리플레스와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승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XRP가 증권으로 간주가 돼버리면은 위험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바라봤던 문제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됐고, 확실히 정말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도 보고 이번 시즌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은 바이든 행정부 때였고, 이번 시즌은 트럼프 행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불장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상승은 있는데, 그 안에서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색깔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EC의 많은 행보들을 제가 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동향을 봤을 때도 정말 확실히 스탠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XRP가 현물 ETF로 또 승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또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져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XRP 막 가격 100달러까지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고,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20달러 뭐 이렇게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은 있기는 한데, 뭐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상승의 제한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상승했다가 다시금 조정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은 이제 현물 ETF가 계속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117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이게 11거래 연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1거래 연속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게 지금은 1170만 달러인데 7300만 달러까지 유출됐던 적이 있었고, 4600까지 유출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1100달러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화는 아니고 연속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그래도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수급과 직접적인 영향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입 유출량 데이터는 매일매일은 체크하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치, 뭐 2주치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한 가지 분석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블루밍비트에 있는 칼럼 같은 건데요. 알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물론 이제 간밤에 반등은 했지만 폭락이 너무나 많았었던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의 폭락은 그 트럼프의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급이 공식적으로 없었다.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는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제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을 포함한 전략 준비금 내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7일 날
그 딱 발표를 했었을 때 포함된 거는 비트코인뿐만이었죠. 그래서 고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정부 차원의 선호랑은 좀 무관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으로 우리가 어떤 호재를 좀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그리고 초크포인트 2.0 해제, 그 규제 변화 가능성들이 이제 알트코인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다시 이끌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지난 13일 날 스테이블 코인 육성하는 그 법안 자체는 은행위원회 투표에서 18대 6으로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상원 전체 표결만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통과가 되면 좋은데, 이제 보아인즈는 아마 2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달돼서 이제 서명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그 서류가 이제 트럼프 방으로 갑니다. 그럼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서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아마 빠르면 2달 내에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서명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뭐가 좋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코인 아니냐?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디파이와 온체인 금융의 핵심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고 알트코인에 관한 활용성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신뢰도랑 자금 유입 개선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는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의 호재인 그런 소식이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고요. 주기영 대표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따른 알트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주목을 했고, 일단 알트코인으로의 자산 전환이 최근엔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최근 시장은.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거래소 자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활발해질 거고, 이게 자금 회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입성하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 때도, 뭐 어떤 기관이 투자를 할 때도 비트코인만 샀던 그런 투자자들도 요 알트코인도 사볼까? 요것도 한번 조금 담아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자금 회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재매수하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회전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육성이 되면은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원래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알트코인의 호재로 조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ETF 그것도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만약에 알트코인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그 알트코인들을 해당 알트코인들을 올린다 이런 건 아니고, 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마다 좀 다르게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 현물 ETF 승인은 알트코인의 분명한 호재인데 그 효과는 코인별로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실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트와 이더의 현물 ETF에 관한 거래량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더리움 승인됐었을 때도 이더리움 가격 펌핑을 엄청 기대했는데, 물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거의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해보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당장 지금 비축자산에 알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알트 시즌에 관해서 너무 실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향후에 나올 만한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조금 열어두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시장 해석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헤드라인으로 걸리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트럼프랑 기조가 막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끔 더한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향후의 알트코인 비축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스콧 베센트는 그 트럼프 그 약간 복사본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발언들, 비슷한 기조로 항상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온차인 지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솔라나가 주요 지지 구간인 94에서 10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 하락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실현 가격 분포 지표에 따르면은 94에서 100달러 구간에서 2,100만 솔라나가 집중이 됐대요. 이게 총 공급량의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상에 나온 분석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솔라나 강한 저항 구간이 135에서 144달러 선이었어요. 근데 이때 총 공급량의 5%에 달량의 물량이 있는 만큼 매도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집 글래스노드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대 집중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한 밈코인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NB 체인과 BNB 기반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인 포닷밈의 온체인 지표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BNB 기반의 밈코인 열풍이 아직 지속 중이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닷밈의 24시간 거래량이 4,074만 달러로 전체 네트워크 중에 2위를 차지했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인 펌프닷펀의 일일 거래량이 무려 5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흥행한 밈코인 대부분이 포닷밈에서 출시가 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솔라나 밈코인 열풍이 있었을 때 펌프닷펀은 업계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포닷민이 펌프닷펀에 비할 정도로 큰 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관련 지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밈코인 지표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 볼륨 자체가. 그래서 그 BNB 기반의 밈코인 이제 열풍은 아직 시장에서 식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또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